201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 이후에는 맨시티 시대였고 맨유는 되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데 그런 걸 감안하면 그리고 우리의 어떤 체감상 생각보다 맨유가 언제나 좀 선방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네. 이런 느낌이 있긴 해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맨유가 이상하게 도깨비처럼 맨시티를 또 잡아. 쟤 어디에도 이길 수 있고 어디에도 질 수 있는 팀이야. 자, 주간 찍리뷰 축찍먹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잘 지냈나요? 네. 네. 뭐 더 잘생겨주신 것 같네. 잠을 좀 못 자고 와가지고. 새벽 중계 네. 뉴캐슬 맨시티. 네. 네. 그것도 하고 뭐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 하고 와가지고 오늘 거의 못 자고 왔는데. 네. 어쨌든 또 오랜만에 뵈서 좋네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 나는 수척하고 피곤한데 가끔 남들이 오늘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그럴 때 가끔 있지 않아요? 가끔 있어요. 있어요. 그 네. 이상하게 그럴 때 있잖아. 머리를 한 번 못 감았어. 근데 그때 나온 적정한 기름 때문에 내 스타일링이 더 잘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그런 느낌? 네. 근데 맞아요. 제가 어제 축구하고 왔거든요. 그때 머리 감고 아직 안 감았어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한참 또 축구 일정이 많을 때라 네. 뭐 주중에 컵 대회들도 다 있고 이번 주도 당장 뭐 지난주까지 해서 FA컵, 리그컵 그리고 리그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면 챔스 맞아요. 뭐 가득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축찍먹 나이대랑 지금이랑 그때는 나도 뭐 쌩쌩해서 그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좀 붙여요. 그냥 하거든요. 막 그러면 힘든 티가 난다거나 그런 거를 내고 이러고 싶은 생각이라기보다 방송에서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거는 아유 이제 뭐 예를 들어 형도 많이 늙었네요. 근데 그거보다 제가 새벽에 나와서 일자를 채우면서 느끼는 그 누적치들 있죠. 그게 원래 뭐 예를 들면 4시간 자면 일부 해소가 됐다라면 그 일부 해소되는 양이 되게 빠르게 줄어듭니다. 목도 회복이 좀 덜 되는 편이고. 저도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 대표님은 훨씬 오래 그렇게 패턴 바꿔가면서 하셨잖아요. 뭐 이거 스포티비 있을 때부터니까 2012년 한 13, 14년 된 것 같은데 만약에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있다면 이쪽 직구는 안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저도 이렇게 5시 경기 있을 때는 이렇게 보통 7시 반쯤에 자거든요. 예. 완전 밤새우는 스타일이야? 네. 그건 쉽지 않은데? 이게 근데 중간에 깨는 패턴으로 만들어 버리면 주말에 프리미어리그는 또 밤에 그것도 애매하니까. 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아예 저는 7시 반쯤에 자서 이제 뭐 2시쯤 뭐 일어나고 그때 깨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살 때는 건강이 급격하게 이제 데미지를 입는 느낌 많이 맞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하셨으니까 저는 분명히 그 누적치가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저는 어떠세요? 이제 지현이 형이 우리가 얼마 전에 히프스에서도 얘기했는데 종윤아 너 그러다 훅 가. 그래서 저 걱정해주는 지현이 형이 항상 저희한테 오면 너네 일정 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의료계에 있는 제 지인이 괜찮을 거다. 근데 얼마 안 남았다. 왜 괜찮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본인의 건강이 나빠지는 걸 잘 모른다. 그러니까 약간 각성 상태로 일을 계속하니까 그리고 어쨌든 뭘 잘해보고자 이러니까 그때는 모르다가 건강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컨디션 관리를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그래도 난 다행인 건 가서 나가서 좀 뛰잖아. 이거는 피곤해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도 계속 좀 그런 걸 유지할 수 있는 게 그게 뭐 실제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도 있고 실제 뛰어야 또 컨텐츠가 좀 더 풍성해지는 것도 있겠으나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 건강이라는 게 한 번에 훅 간다고 느꼈던 그런 사례가 경찰 직군 분들이나 소방 직군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그 긴장도가 한 번에 풀려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오시는 분들이 몰려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근데 이게 숙명이고 제가 느꼈을 때 이 축구 유튜브 분야는 뭔가 그 자전거에 발 올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안 굴리면은 넘어지는 거야 그냥. 넘어지니까 뭐라 해야 되지? 어느 정도 노가다가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게요. 좀 쉽지 않네요. 체력 관리하고 막 그죠. 이런 게. 근데 뭐 또 해야죠. 뭐 네. 누가 뭐 이거 안 하면 죽인다고 그랬어? 그것도 우리가 뭐 하다 보니 맞아, 한 거니. 맞아. 그건 또 그냥 재밌게 하는 거지 뭐.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고 시작할래요?
지금 5대 2거든요. 네네네. 고무줄이 없네 오늘. 제가 아스날 승이랑 풀럼 리버풀 무승부, 그 다음에 토트넘 썬더랜드 무승부의 스코어 1대1을 맞춰서 아. 5점이었고 축직먹은 리즈 맨유 무승부, 그 다음에 본머스 아스날 승을 맞춰서 이렇게 2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풀럼 리버풀이 그 마지막에 원더골 아니었으면. 해리슨 리드. 네. 네. 그 거의 맞는 거였는데 아쉽네요. 맨시티 첼시는 네. 사실 제가 이거 약간 바람픽을 하려고 했어요. 무승부. 근데 그래도 첼시가 좀 아슬아슬하고 맨시티는 좋으니까.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전반전에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로드리 축구하는 거 보고. 이게 사실 니코가 그간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잘했고. 근데 로드리가 나오자마자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 사이버 포뮬러 봤나요, 만화? 못 봤어요. 사이버 포뮬러의 네. 주인공 하야토가 일정 시리즈 이상 가면 한 5초에서 10초 앞을 보는 제로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측해서 이제 그 레이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레이싱만 하니까. 로드리는 패스의 선택지가 한 번 하는 게 좋다가 아니라 그 다음 연결 2번, 3번 패스를 보면 이게 제일 좋은 패스 선택지였네? 처음 했을 때보다 2번, 3번 가면 이게 니코랑 좀 안타깝게도 레벨 차가 많이 나는구나. 네. 그러니까 경지에 올라가 있는 미드필더가 요 정도구나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머리가 일단 좋은 거 같아요. 진짜. 발롱도르의 뇌라고 해야 그래. 되나? 괜히 미드필더 발롱 받는 게 얼마 없잖아요. 모드리치랑 로드리 말고는 최근 없으니까. 진짜. 좀 거의 1, 2, 3등 안에 드는 선택지만 계속 고르는 느낌이. 최선만. 네, 거의. 그래서 놀랐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찍리뷰 한 주 쉬는 동안에 변동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첼시 감독 바뀌어, 맨유 감독 바뀌어, 알론소 날라가, 그리고 막 이제 또 프랭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사이에 로세니어는 또 경기를 치렀고 재밌는 포인트들이 꽤 많습니다. 그 로세니어 경기 봤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첼시 아스날 경기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분석적이라기보다 로세니어의 첼시와 아스날의 첫 번째 요 1차전 대결에서의 양상이 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나요? 저는 그 로세니어 감독도 기본적으로 주도권 있는 축구를 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상대가 찰튼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단점은 뒷공간이 좀 많이 나온다고 느꼈거든요. 일단은 첼시가 점유를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 아스날이 기본적으로 점유를 하면서 플레이를 할 것 같고. 스탠포드 브릿지라 할지라도. 네네네. 그때 이제 저는 로세니어가 그러니까 점유하지 않는 모델에서 또 게임하는 걸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스날이 공 가지고 있을 때는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아마도 저는 찰튼전에서 역습을 괜찮게 봤어요. 예. 그 첼시 역습을.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스날이 누르는 상태에서 첼시가 좀 공격적으로 역습하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저희 장영훈 코치가 네. 그 러시니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인터뷰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장영훈 코치의 저는 대단히 좋은 재밌는 포인트가 그 인터뷰에 대한 어떤 어프로치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이전까지의 이력을 보니까 전술적으로 분명히 독특하고 본인만의 철학이 있는 사람인 건 맞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만약에 매니징과 코칭의 비중이 있다면 이 사람은 매니징이 92의 비중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팀을 어떻게 화합하는지를 좀 보는 것도 재밌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전 그래서 아르벨로아도 궁금합니다. 아르벨로아. 네. 저도 이제 이번에 알론소 그거 하면서 좀 조사를 했는데 아르벨로아가 알론소에 비해서 더 세게 말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현지 측 얘기로는 뭐 화법이 거의 무리뉴에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근데 결국에 레알 마드리드도 지금 알론소하고 그 선수들의 어떤 불화 같은 것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아르벨로아가 알론소만큼의 위상을 감독으로도 선수로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거를 프레싱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축구 유튜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구 유튜브의 좀 힘든 점이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면 항상 그 시간대에 대한 문제인데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땐 0에서 스타트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플레이되고 있는
상황을 계속 던져주잖아. 그렇긴 하죠. 예, 그런 건 생각하면 또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수월한 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가만히 있는데 주제를 날아가고 계속 뭐가 날아오니까. 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머리에 넣고 네. 프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황금 시간대 펼쳐지는 맨더비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오늘 새벽 기준으로 세메뇨가 컵 대회에서 2경기 2골, 골 취소까지 포함하면 2경기 3골. 완전히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맨시티인데 맨유는 캐릭 임시 감독 체제로 이제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디애슬레틱에서 캐릭에게 주는 지침서라고 하면서 1번 승리로 시작하라라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과제를 주더라고요. 맨더비에서 그것도 맨시티를 상대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로 시작하라. 어려운 얘기죠. 이 경기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 시간대라 대단히 많이 기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뭐 맨유 캐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임시 감독이 단기간에 뭐 어떤 팀의 색깔을 갖추고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할 거는 선수들이 잘하는 위치에 좀 기용을 시켜주는 거, 그리고 뭐 기본적인 간격이나 이런 것들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사실 물론 결과도 이 경기 중요하겠지만 맨유 입장에서는 경기력이 조금 더 포커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사실 맨유 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임시 감독이 온 상태에서 당장 지금의 맨시티를 잡아내는 건 쉽지 않을 거다. 그 대신 경기에서 뭔가 포인트를 한번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보지 않을까 싶고, 브라이튼한테 지면서 이제 맨유가 진짜 리그만 남았어요. 네. 일단 그림즈비한테 진 게 좀 충격적이긴 리그컵. 했는데, 네. 남은 시즌 이제 몰빵이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냥 리그만 하면 돼요. 네. 다른 게 없어. 네. 이런 상황에서는 뭐 임시 감독이어도 저는 어쨌든 이제 한정된 경기 수가 생겼으니까 전술강도 조금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뭐 압박 5분 갈 거 한 7분, 더 8분 가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되도록이면 챔스 진출하는 식으로 좀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심플해졌어요. 네. 이것만 하면 된다. 네. 이것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에서는 뭐 분명히 다른 대회를 치르고 오는 팀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체력적인 우위를 좀 많이 살려서 하는 식으로 가면 어떨까 싶고요. 시티는 뭐 엑서터 시티 10대 1, 그리고 이제 세메뇨 보강했는데 세메뇨 또 득점까지 그죠. 했고, 저도 이제 리그컵 준결승 경기 보고 왔는데 세메뇨가 일단 골을 넣긴 했는데 저는 더 인상 깊게 봤던 선수 크게 두 선수인데요. 첫 번째는 도쿠. 도쿠는 그 리버풀전 기억나시나요? 그 미친 경기였을 때. 네. 네. 그때 이후로는 완전히 눈을 뜬 것 같은 네.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쿠 단점이 이 전기뱀장어 드리블 하고 따닥따닥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패스 늦고 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진짜 그 계속해서 그 패스기를 봐주려고 하는 그런 거랑, 아니 심지어 약간 하프라인 근처에서 찔러넣어준 패스도 막 쭉쭉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얘기한 대로 어떤 경지에 한번 올라간 것 같아. 껍데기를 깬. 네, 그래서 그런 스텝업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네. 맞을 것 같고, 알레인. 좋던데. 네. 그리고 저는 후사노프가 대단히 좋은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센터백을 할 수 있는 피지컬인데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좀 밸런스가 안 맞는 스타일의 선수인데, 이거 디아스랑 그바르디올을 깨지면서 사실 이거 됐다의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게이에 접근을 했는데 게이는 지금 FA 여름을 노리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 알레인이 이 정도로 임대 복귀를 했는데 뭐 아직은 뭐 경험이 많은 선수는 아니지만 둘의 조합은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일단. 네, 저는 일단은 브라이튼 전에는 살짝 긴장한 모습 보였는데 이번 경기 보니까 되게 자연스러워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레인한테 되게 높게 사는 부분은 빌드업인데 부스케츠, 로메로, 그다음에 쿠바르시가 잘하는 그 빌드업이 있는데 몸을 한 45도 정도로 열어놓고 꺾어서 앞으로 주는 그 패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패스를 알레인도 되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레인이 뭔가 빌드업적인 부분에서 뾰족함을 가져다 주고, 네. 그 다음에 후사누프가 발이 빠르다 보니까 거기서 뭐 미스가 났을 때 커버를 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장단점을 좀 보완해주는 느낌이라 또 이 어린 듀오가 다음 세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시티가 또 스톤스가 항상 뭐 거의 없는 자원이라고 없죠? 봐야 되잖아요. 없어.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당장 이제 디아스 그바르디올 오면 이 두 선수가 주전을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레인 롯데 자원 정도로는 충분히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시티는 뭔가 급한 불은 끈 느낌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리그컵 이거 쉽지 않았는데 그죠? 이기면서 분위기는 좀 준비한 채로 주말 경기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뭐 2차전이 남았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뭐 세인트제임스 파크에서 0대 1로 이겼으면은 결승 진출에 굉장히 좀 많이 가까워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위기 좀 상반이 돼요. 맨유는 FA컵까지 탈락을 했고 반대로 맨시티는 FA컵에서 완전 대승을 하면서 분위기를 올린 상태. 자, 관전 포인트를 일단 봐야 되는데 어느 포인트가 중요할까요? 경기의 주도권은 분명 맨시티가 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해본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티 센터백 줄부상인데 알레인과 후사노프가 서로 채워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뉴캐슬전에도 괜찮은 모습이 있었는데 경험 부족 이슈는 있죠. 그리고 더비 경기는 또 애초에 좀 결이 다르죠. 다르죠, 완전히. 예, 그러니까 좀 거칠어질 수도 있고 분위기에 휘말릴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맨유에 좀 짬되는 선수들이 뭐 트래시 토크를 할 수도 있고 분명. 흔들리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험적으로 좀 대처를 하는 게 네. 저는 중요할 것 같다. 그럴 때 저는 골키퍼의 콜도 되게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생각하거든요. 이제 골키퍼가 좀 앞으로 나가 할 때 나가야 뭐 골키퍼 입장에서는 그 공이 안 보이는 그런 거를 차단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나갈 때 나가줘야 자기도 이제 공을 보면서 막을 확보를 수 하니까. 있는 그런 각도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골키퍼의 콜도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상대 전적 보면은 2010년 이후에 대회 상관없이 16대 20,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0대 16,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플러스 맨유 홈까지 4대 8로 이제 맨시티가 우세. 모든 대회 최근 5경기는 비슷하긴 한데 그 10년 이후의 전적을 봤을 때는 시티가 우세하다. 시티가 우세인데 전 그런 감은 있어요. 201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 이후에는 맨시티 시대였고 맨유는 되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데 그런 걸 감안하면 그리고 우리의 어떤 체감상 생각보다 맨유가 언제나 좀 선방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네. 이런 느낌이 있긴 해요. 맞아요. 그 약간 펩시티의 그런 어떤 전성기를 거친 것 치고는 네. 완전 차이가 나지는 않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고 왜냐면 잘못하면 펩시한테는 그냥 막 아스날 예전에 10연패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리. 네.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5경기가 좀 비슷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맨유 팬분들 입장에서는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고요. 저는 일단 시티가 브라이튼전에서 후반에 좀 체력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과의 리그컵 4강까지 치른 상태에서 이제 또 다시 맨유와의 경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체력적인 부분, 시티가 체력적인 그 하락이 오는 타이밍을 맨유가 기다려서 그때 한번 찔러보면 승산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캐릭 들어오고 나서 어떤 전술 사용될지가 좀 기대가 돼요. 네. 캐릭이 이제 맨유 임시감독 했던 시기가 있긴 한데 그 또 지금은 다르다 보니까 다르죠. 팀의 구조도 좀 바뀌었고. 네, 선수 구성도 다르다 보니까 어떤 전술 사용할지는 이 경기 좀 봐야지 대략적으로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맨유가 이상하게 도깨비처럼 맨시티를 또 잡아. 쟤 어디에도 이길 수 있고 어디에도 질 수 있는 팀이야. 잘 모르겠어요. 그때 시티 원정 가가지고 아마드 극장골을 이겼던 기억나요. 그런 경기 보면은 네. 뭐 축구는 90분 동안 시티가 잘하더라도 뭐 결과가 맨유 이렇게 가져올 때가 있어가지고 그죠? 시티 입장에서는 요 경기가 또 다시 우승 추격하는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엄청 중요하죠. 3연무 했는데 네. 이제서야 좀 뉴캐슬 이기면서 분위기 올렸는데 여기서 맨유한테 덜컥 그러면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시티한테는 좀 감정적인 압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양팀 주목할 만한 선수 볼까요? 네, 일단은 맨유는 브루노 브루노. 했습니다. 브루노 확실히 이제 포백 베이스에서는 다르더라고요. 좀 날뛰는 모습이 있다. 그리고 우가르테 같은 선수들이 뒤에서 약간 피 뚝뚝 흘리면서 그런 수비적인 것들을 채워주다 보니까 브루노가 좀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시티가 만약에 라인 올려서 빌드업 한다고 했을 때 브루노 뒤에다가 공간 패스 되게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티는 로드리 뽑았습니다. 로드리 그냥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없고 그 부상이 꽤 길었어요. 네,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
부상이 꽤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도 별로 그 차이를 모르겠네. 공백이 없어요. 예. 그냥 그대로야. 그리고 너무 기본기가 좋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맨유를 살살 꼬셔내고 뭐 템포 조절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로드리가 장점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해서 로드리 한번 뽑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첼시와 브렌트포드. 브렌트포드는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참 아이러니하게 토마스 프랭크는 토트넘에서 고전 중이고 아스널 컵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분란을 한번 일으켰는데 브렌트포드가 상승세고 첼시는 로세니어 감독 부임한 다음에 첫 리그예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촬영일 기준 내일 새벽에 있는 경기도 역시 컵대이기 때문에 리그 데뷔전이 어떻게 치러질지도 또 궁금한 상황의 경기입니다. 일단은 첼시는 로세니어 감독 데뷔전 성공적이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상대방도 어느 정도 이제 고려를 해야겠죠. 그때는 이제 하브리그 팀이니까. 네, 찰튼이었고 이제는 상승세 탄 브렌트포드인데 이 경기가 오히려 진정한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래도 색깔은 어느 정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관전 포인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렌트포드 최근 리그 5경기 4승 1무. 최고의 연말 연초를 보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대회 상관없이 3연승 중이고요. 음. 득점하는 과정이 되게 시원시원해요. 보는 맛이 있는 그런 축구라서 또 브렌트포드 이런 상승세와 첼시의 만남 요것도 좀 포인트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포인트가 제법 있는 경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루세니어 감독은 아직까지는 모든 걸 우리가 보진 못한 상황이라 디테일하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 관전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죠. 네, 일단은 루세니어 감독 제가 느꼈던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예. 저는 볼란치 그러니까 산투스와 카이세도가 서로 좀 좁게 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둘이 약간 상대를 꼬셔내는 듯한 느낌 많이 받았고 둘이 좁게 서다 보니까 둘의 패스 호흡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고 로세니어가 순간적으로 어떤 구역에서 자꾸 수적 우위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특이 포인트를 하자면 그 왼쪽 사이드백을 하토. 네, 거의 공격형 미드필더 그쵸. 자리까지 올리다 보니까 그게 좀 굉장한 특이점이었죠. 네, 저는 그거를 또 쿠쿠레아로 대입해 봤을 때는 쿠쿠레아가 마레스카 때도 그 자리에서 뭐 헤더골도 넣고 여러 가지 골 넣다 보니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징적으로 이제 브렌트포드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일단 될 것 같고요. 브렌트포드는 역습이 진짜 미쳤어요. 그냥 간결함의 정석이고 네. 뒤쪽에 있는 미드필더도 전개 패스 되게 깔끔하게 잘 깔아주고요. 양 윙어들 뭐 지금은 이제 루이스 포터 그다음에 샤데 이런 선수들 발 빠르고요. 이고르 티아고가 이게 뭐야? 갑자기 뭐 이런 선수가 경합이랑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그럼 그렇다고 뭐 되게 둔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딱히 단점이 있는 느낌이 안 드는 게 느리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역습에서 마무리도 그냥 깔끔하게 괜찮고요. 하고요. 체격 조건 좋고 맞아요. 공중볼도 어느 정도 경합 되고. 괜찮고 저는 오히려 이거를 놓친 조금 더 큰 클럽들 아스널 얘기하는 겁니다. 요케레스 데려온 이거 스카우팅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제대로 체크해야지.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선수가 된 것 같아요. 네. 아니 볼 때마다 이런 선수는 사실 가격이 너무 높았으니까 야 와서 잘하네. 근데 그걸 하면 얘 뭐야 얘? 이렇게 되는 느낌 아닌가? 이 시즌 지나고 나면 만약 네. 이 흐름이면 여름에 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어디 데려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몸값을 자랑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일단은 저는 그 슈팅 전에 터치 몇 번 없이 슈팅 각을 만들어서 때리는 그 거를 되게 잘한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 슈팅하기 전에 이미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좋다고 느꼈고요. 그 다음에 브렌트포드의 일선 수비를 그래서 어떻게 꼬셔낼지가 땡기는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고르티아고라든지 그런 선수를 땡겨가지고 체력을 좀 쓰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첼시가 저는 홈 경기이기도 하고 또 로세니어 감독도 점유율 축구를 원하다 보니까 이 뒷공간이 좀 생길 것 같다고 느끼더라고요. 찰튼전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브렌트포드의 역습 특성이랑 맞물리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 전적은 2010년 이후에는 첼시,
5대3 브렌트포드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근데 프리미어 리그만 따졌을 때는 또 브렌트포드가 우위고. 3대2로 살짝 우위고 예. 그다음에 스탠포드 브릿지 그리고 리그. 리그까지 따졌을 때는 이제 또 첼시가 1대3으로 지고 있어. 근데 브렌트포드가 꽤 괜찮은 거죠, 상대 전적이. 네네네네. 그래서 첼시가 브렌트포드 상대로 되게 고전하고 있다. 이제 브렌트포드 세트피스가 네. 아무래도 매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앤드루스 감독이 세트피스 코치였기 때문에 카요데 있잖아요. 네, 카이데. 카요데가 거의 미친 롱스로인이죠. 스로인 대장급 선수 맞아요. 중에 한 명 아닐까. 네. 그 볼줄이 달라요. 단소도 잘 던지는데 다섯기. 얘는 무슨 뭐 고무줄 달아놓은 것처럼 날아가더라고요. 네. 카요데가. 그래서 그런 롱스로인. 근데 첼시가 또 본머스전에 그렇게 해서 2실점했죠. 스로인에서. 그런 부분들이 또 첼시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브렌트포드 원정에서도 세트피스에서 결국 먹혀서 그쵸. 비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목할 선수 체크하겠습니다. 네, 저는 첼시 찰로바 찰로바. 같습니다. 찰로바가 그 찰튼전에서는 이제 휴식을 해가지고 네. 저는 찰로바 포파나 요 조합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찰로바가 뒷공간 수비 그리고 세트피스 수비를 어떻게 잘해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본머스전에 세트피스 수비의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찰로바가 잘 지켜주는 게 첼시가 꺾이지 않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브렌트포드는 이고르 티아고. 티아고. 이고르 티아고 뭐 말할 필요 없죠. 네. 리그 21경기 16골이에요. 뭐 그럼 골로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혼란을 제외한 지금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입니다. 홀란드 빼고 뭐 진짜 내노라는 공격수들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다 있는데 그런 선수들 다 제치고 득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느리지도 않고 전체적인 큰 단점이 없는 그런 선수라 첼시의 또 뒷공간을 잘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리버풀과 번리의 경기입니다. 리버풀이 그냥 결과만 보면 괜찮아요. 무승부가 조금 많은 감이 있지만 괜찮아요. 그럼 팬들이 만족하고 있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그리고 부상 선수들이 좀 겹쳐 있는 것도 골 때릴 것이고 번리는 글쎄요. 지금 느낌이라면 무난한 강등? 야, 이런 삐리그인 하거든요. 뭐 기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경기에 들어갑니다. 리버풀은 경기를 봤을 때는 글쎄라는 느낌 많이 들어요. 저는 슬롯이 뭔가 지난 시즌의 어떤 총명함을 잃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글쎄요. 그 리버풀 팬분들은 이제 알론소가 그 레알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희망회로 또 돌려볼 수 있잖아요. 땡기죠.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너 좀 실수만 해봐. 바로야.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명분이 없어. 그러니까. 네. 근데 10경기 무패한 감독 자르면 그것도 이상하죠. 좀 이상하잖아요. 디펜딩 챔피언에 그리고 그럼 챔피언스리그 어떻게 못 따서 그것도 아니야 아직. 네. 사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팀 중 하나예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갑자기 그랬는데 미안하지만 나가세요. 이런 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리버풀의 어떤 기조가 그런 구단도 좀 아니고. 네. 그런 분위기이고요. 그 다음에 벌리는 이제 2부 리그 5위 미럴 상대로 5대1 대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그는 12경기 무승이고요. 마지막 승리 10월 26일. 한참 됐어요. 벌리가 그 올라올 때는 엄청난 수비 축구로 올라왔거든요. 짠물 수비. 네. 근데 여기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그 수비가 안 통하다 보니까 공격이 뛰어난 팀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비에서 뚫리면 뭔가 그 뒤에 경기 운영이나 이런 거에서 좀 답을 찾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리버풀과 만나게 됩니다. 자, 뭐 각각 FA컵에서는 대단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분위기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경기를 하긴 하는데 관전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보죠. 네. 비르츠가 올라오고 있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비르츠 에키티케 그때도 뭐 제가 뭐 둘이 우스갯소리로 서로를 어루만져 준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도 서로 약간 주고받았어요. 그치? 골과 어시스트를. 그리고 비르츠가 그 깔아주는 땅볼 패스는 정말 퀄리티가 높았거든요. 비르츠가 초반에 뭐 어쩐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 대회 공격 포인트가
9개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나름 또 이제 후반에 조금 힘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둘이 호흡이 좀 잘 맞는 괜찮아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의 움직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과의 1차전을 한번 떠올려 보면 터프모어에서 벌리가 리버풀을 되게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거의 그 90 몇 분까지 0대 0으로 하다가 그 매브리 네, 그거 예. 바보 같은. 네, 핸들을 핸드볼. 하면서 이제 리버풀이 음. 겨우 잡았었던 그런 경기인데 그런 끈적함을 가지고 저는 올 것 같고 홈에서도 우리 안 이겨도 돼. 약간 그치. 이런 느낌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안필드 가면은 더 심하죠? 더 그런 것들이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리버풀이 깨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리버풀이 세트피스가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말에 이제 리버풀 세트피스 코치가 경질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리버풀이 세트피스 리그 최다 실점 그리고 최소 득점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세트피스로 도대체 무언가를 만들지 못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요즘 이제 프리미어리그 자체가 다 상향 평준화가 그쵸. 되다 보니까 아무리 하위권 팀이라도 템백하면 뚫기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는 장치가 세트피스가 될 수 있는데 리버풀 코너킥은요 그냥 키 큰 선수한테 공 올리는 뭐 약간 옛날 그죠. 방식이라고 해야 머리에 되나? 걸려라. 근데 특정 패턴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이 리버풀이 결국에는 그 위로 올라가려면 이 부분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벌리전에서도 세트피스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게임이 되게 약간 꼬름해진다, 애매해진다라고 느껴지는 게 전반 무득점으로 갈 때예요. 아, 그러면 리버풀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라인은 더 과격하게 끌어올려지고 그러다 카운터 한 방, 아 이거 골 때리는 그림. 네. 약간 그 안필드에서 리즈전 그때도 이제 전반 무득점으로 가면서 분위기 좀 이상해지면서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전반 무득점을 해소하고 후반으로 돌입하는 게 리버풀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 한 골이 저는 가장 높은 언덕이 될 것 같아요. 그 언덕 넘으면 좀 수월하게. 벌리 운영 쉽지 않거든요. 네. 우리 수비하러 나왔는데 이거 한 골 먹히면 이제 수비만 마냥 못하게. 그러는 건 이상한 거니까. 물론 예전에 제가 봤던 경기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베니테즈 뉴캐슬이었던 것 같아요. 백파이브로 나왔어요. 먹혔어. 그럼 올라와야 그게 인지상정이죠. 똑같이 그냥 백파이브 내려앉아 있어. 그래서 그 느낌이 그래 1대 0으로 지면 잘한 거야. 더 실점하지 말자.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참 신기하네. 이런 경우도 아주 없는 건 아니나 네. 지금 이들에게는 승점 1점도 귀한 잔류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내려앉아 있지는 않겠죠. 저도 좀 기억이 나는 게 글라스너 전에 호지슨의 팰리스 거기도 그러니까 득실차를 좀 줄이는 게 목적인가 싶을 정도로 먹혔는데 안 나올 때가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생각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벌리의 운영을 힘들게 만드는 건 결국 득점이다. 뭐 최고의 전술은 득점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부분들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상대 전적은 리버풀이 압도적입니다. 2010년 이후 리그만 따졌을 때 13대 2로 리버풀이 앞서고 있고 안필드는 5대 1로 리버풀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최근 벌리 상대 6연승 중입니다. 그래서 상대 전적만 보면 요 경기도 리버풀한테 무게추가 좀 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리버풀의 걱정거리는 사실 수비진이죠. 그죠? 부상자도 많고 브래들리 시즌아웃 시즌아웃입니다. 반다이크 코나테 다치면 큰일 나죠. 이거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할 수 있는 건 유망주 끌어올려 쓰거나 흐라벤 내리거나 또 그거 해야 되거든요. 네. 현지 측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리버풀이 뭐 수비진 보강에 대한 큰 움직임은 없다. 네, 뭐 게이가 지금 당장 뭔가 움직일 가능성도 오히려 맨시티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요즘 최근 링크는 아스날이었어요. 그것도 여름 FA. 맞아요. 그러면 별다른 뭔가 그림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로라도 좀 찾는 움직임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리버풀 너무 배짱 있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발 라인업의 구성도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뭐 학포가 왼쪽 윙어로 나오면 뭐 비르츠는 어디에 설 건지 또 비르츠가 왼쪽으로 나오면 소보와 조합이 될 건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목할 선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는 리버풀에서는 프림퐁 뽑았어요. 그러니까
브래들리가 시즌 아웃 당한 상태에서 그래도 풀백 자원이 프림퐁밖에 없다 보니까 저는 프림퐁을 주전 우풀백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벌리가 낮은 라인 구성할 테니까 프림퐁의 어떤 개인 능력으로 한번 뚫어보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약간 도쿠가 순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알면서도 못 막는 그죠? 느낌 있잖아요. 프림퐁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발이니까 오른쪽으로 칠 거 아는데 알죠. 그냥 너무 빨라. 근데 얘 속도는 그냥 순속이 너무 빠른 거라 그 직전 리그 경기 아스날전도 거기 이제 인카피에 부상당해가지고 스켈리 나오고 난 다음에 스켈리가 판단이 나빴던 거 몇 번 말고는 그냥 속도로 털린 거예요. 이게 순속은 뭐 예전부터 유명했지만 빠르기로 따지면 지금 아마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 다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다라고 보입니다. 옛날에 생막시마 아우 거기 예. 그 선수도 이렇게 툭툭 치다 갑자기 툭 빡 하는 하잖아요. 게 그거는 알면서도 못 막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반슬리전에서도 프림퐁이 그런 측면 1대1 돌파로 득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벌리에 내려앉은 수비를 깰 수 있는 그런 풀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명은 저는 맥칼리스터 꼽았습니다. 아스날전 좀 괜찮게 약간 살아나는 모습?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맥칼리스터 돌아오면 리버풀이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서지만 완전 또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2.5선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좋았을 때는 막 거기서 패스도 뿌리고 중거리도 때리고 박스 타격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맥칼리스터의 또 상승을 한번 또 기대해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경기 런던 더비인데 위기의 팀과 위기의 팀의 만남입니다. 토마스 프랭크의 토트넘 그리고 누누의 웨스트햄인데 토트넘 얘기는 뭐 더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위험합니다. 벤탄쿠르 시즌 아웃이라고 봐야 되는 햄스트링 파열이고요. 코너 갤러거가 이제 곧 영입이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글쎄요이긴 해요. 이게 지금 상황에 코너 갤러거가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리고 벤탄쿠르가 아웃이기 때문에 왜 데려오는지도 알겠는데 이 선수가 들어와서 지금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가 좀 모르겠다. 근데 그럼 웨스트햄은 어떠냐? 누누 감독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잠깐 반등을 하는 것 같았는데 누누도 경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번 시즌 강등 가능성이 굉장히 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트넘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갤러거가 온다고 하면 저는 한 두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갤러거에서 이 삼선 영입을 끝낼 것이냐, 아니면 갤러거는 말 그대로 지금 또 급하기도 하고 나중에 미드필더 여러 자리에서 쓰려고 조합으로. 하고 여름에 진짜 빅사이닝을 한번 기대해 볼 것이냐, 그렇게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러거가 만약에 오고 벤탄쿠르가 이제 나간다고 하면 토트넘 삼선에는 말 그대로 볼 잘 차는 미드필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프랭크가 반영해서 오히려 저는 뭐 헤비메탈식으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토트넘이 제가 느꼈을 때는 경기력 좋았을 때는 그냥 선수들이 와 하고 많이 뛰었던 뭐 벌떼 축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할 때가 좋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토트넘 선수단 구성으로는 예쁘게 만드는 거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선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뭐 갤러거 팔리냐 뒤에다가 놓고 그냥 야 많이 뛰어. 네, 땀 네. 냄새 나게 그렇게 축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침 또 여러 그 반더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흔들고 또 반더벤이 커버하고 뭐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 부분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토트넘은 일단 공식 경기 4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요게 분위기가 그쵸. 훅 쳐졌죠. 되게 안 좋아요. 그나마 이제 희망을 가지자는 건 이제 빌라전 후반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핵심 선수들의 부상이 너무 심각해요. 쿨루센, 메디슨, 베리발, 쿠두스, 히샬, 벤탕. 뭐 거의 팔다리가 다 네. 날아간 그런 느낌이고요. 토트넘보다 저는 웨스트햄이 더 분위기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등이 코앞이고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웨스트햄이 강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봐왔던 그 웨스트햄은 거의 뭐 중상위권에서 놀았던 팀인데 이렇게까지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저는 뭔가 웨스트햄에 대해서 뭐 팬분들만큼 잘 알진 못하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로페텍이 데려온 그 시즌 그러니까 뭔가 색깔을 확 바꾸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과격한 시도였죠. 네. 저는 그 전에 모예스 감독 있을 때는 버티다가 보엔, 안토니오 이런 선수들로 망치 축구 꽝 하는 게 저는 웨스트햄의 색깔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로페테기 감독 오고 나서 뭔가 빌드업 축구로 바꾸려고 하고 그때 영입을 엄청나게 네.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영입했던 선수들이 거의 다 안 됐어요. 거의 실패. 네. 한 완비사카 정도 남은. 네, 그러고 나서 그런 여파들이 저는 지금까지 또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고 17위 노팅엄하고 승점 7점 차가 됐어요. 그리고 뭐 파케타도 이적 이슈가 있고 일단은 타티 카스테야노스라고 이제 라치오 출신의 공격수를 일단 영입을 하긴 했습니다. 뭐 필크루크는 나갔고요. 네, 필크루크는 뭐 있어도 도움이 안 됐었던 선수가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그래서 갔는데 또 발가락 부상이던데. 뭐 어쨌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영입과 뭐 지금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그런 분위기가 될까? 이런 부분들이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관전 포인트랑 주목할 만한 선수를 좀 섞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토트넘, 웨스트햄 둘 다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력 좋아야죠. 근데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승점 3점을 따야 되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 토트넘에서 뭔가를 해결해 준다면 누가 해결해 줄까요? 토트넘에서는 그래도 저는 뭐 토트넘 팬분들이 몽텔도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몽텔도를. 그러니까 시몬스, 텔, 오도베를. 그 약간 어린 라인을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세 명이 요새는 그래도 에너제틱하거든요. 거기에 무한히도 좀 열심히 뛰고 그래서 토트넘은 일단은 시몬스가 그 바보 같은 그 퇴장으로 인해서 네. 약간 뭐랄까 마음의 빚 같은 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좀 그런 걸 좀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텔은 저는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토트넘 공격수 중에 제일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토트넘은 제가 봤을 때 막 짧게 썰어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박스 안에 들어가면은 저는 슈팅을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해야 돼. 텔이 본머스전에 득점한 것도 그 자리에서 슈팅했기 때문에 굴절해서 이렇게 그죠?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텔처럼 그냥 욕 먹더라도 좀 슈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클린스만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클린스만이 감독으로서는 좀 킹받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상한 사람이죠. 저는 공격수로서는 그런 마인드가 되게 네,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나 짱이야. 그리고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마인드? 근데 뭐 아시다시피 공간이 많이 안 나잖아요. 현대 축구에서. 그럼 빵빵 때리는 때려야죠. 게 맞다. 그래서 텔이 그런 부분들은 좀 괜찮다고 보고요. 관전 포인트 조금씩 말씀드리면 웨스트햄이 뭐 수비가 다 문제긴 한데 센터백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킬먼 있잖아요. 이게 킬먼을 누누가 뭐 제자라 그런지 너무 많이 써요. 안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킬먼이 그 울버햄튼 있을 때는 네. 괜찮은 선수였어요. 근데 요번에도 그 제가 FA컵 그 득점 장면만 모아서 봤거든요. 근데 킬먼이 걷어내는 게 좀 이상해가지고 네, 맛이 가 있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다이어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센터백이 급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완비사카가 복귀를 하긴 했어요. 네이션스컵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수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수비적인 것도 말씀드리면 웨스트햄이 프리미어리그 페널티킥 최다 허용팀 그리고 아레올라가 경기당 세이브 1위예요. 그러니까 위기에 많이 봉착한다는 거죠. 아레올라가 네. 잘하는 거 그거보다 더 문제는 세이브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레올라의 팀이 아니니까 그죠. 얻어맞는다는 네. 그런 데이터다 보니까 아니 본인 수당이야 좋겠지.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위기예요. 네. 결국 이거는 진짜 둘 다 벼랑 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벼랑 끝에서 약간 그 손바닥 게임 아시죠? 미는 거. 그래서 밀리면 떨어지는. 원래 가끔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쏠리잖아. 그래서 뒤에가 있으면 이겨요. 근데 여긴 이렇게 피하면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그냥 밀어서 제껴야 돼. 맞아. 네. 진짜 D가 없다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 솔랑키 복귀도 예. 조금 이제 기대볼 만한 부분. 저는 선발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후반전에 나와서 또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상대 전적 보면은 2010년 이후에는 15대 12 토트넘이 우세고요. 프리미어리그만 따지면 13대 9 토트넘 우세.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홈까지 따졌을 땐 7대 3 토트넘 우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전적 자체는 웨스트햄한테 토트넘이 꽤 괜찮은 편이어서 분위기상으로도 그렇고 홈 경기도 그렇고 토트넘이 못 이겨서는 안 되는 그런 게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진다. 큰일 나. 저는 날아가는 단초다 이거. 네. 충분히 명분 줄 수 있다고 무조건 생각해요. 이미 다 쌓아놨어요. 저는 마지막 방아쇠만 땡기기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인터뷰 이상하게 한다. 그럼 끝. 아니 나 열심히 했는데 뭔가 보드진이 나 지원 안 해줬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나가.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약간 트렌드가 돼 있잖아요. 예. 지금 보드진한테 개겨? 얘기해. 그러면 너도 나가. 마레스카 아모림 다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 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니까 빅클럽도 감독도 진짜 금방 날아간다. 물론 어려운 자리인 것도 알고 연봉도 많이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알고 그리고 뭐 또 느끼겠지만 지도자들 힘들잖아요. 네. 힘든데 이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디서 이제 현업분들한테 예. 들은 얘기인데 브라이튼과 빅클럽의 차이를 말씀해 주신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브라이튼은 감독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대요. 반면에 빅클럽은 감독이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겠지. 뭐 누구랑도 미팅하고 누구랑도 미팅하고 누구랑도 미팅. 예를 들어 만약에 거대 스폰서십이 들어왔어. 광고나 이런 걸로 대단히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 광고주 CEO가 그 감독 한번 만나봅시다. 근데 그걸 가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한번 만나야 돼. 이러면 또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감독의 에너지를 좀 뺏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축구에 마냥 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빅클럽 감독이 축구적인 능력 플러스 그런 인간관계를 하는 능력이라 해야지. 해야 되나? 그런 부분까지 이제는 필요해지고 있는 네. 시대인데 브라이튼은 일단 선수 스카우팅 시스템 잘 만들어놨고 완전히 잘 돼 있고 브랜트포드도 네. 비슷하고요. 네, 약간 필요 없는 거는 빼버리고 컴팩트하게 간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게 저는 시스템의 위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이유는 저는 결국 그걸 구성하는 인원이 바뀌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를 내기 돌아가죠.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라이튼 같은 팀이 감독이 어느 정도 바뀌더라도 그런 성적에 밑바탕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되게 설득력 있는 얘기 같더라고요. 맞는 얘기 같아요. 네, 그래서 빅클럽 감독들이 포커싱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그만큼 진짜 왕관의 무게가 무겁다. 무겁죠. 뭐 혹자는 돈 많이 받잖아. 맞죠? 많이 받는 거, 이거 많이 받는 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힘든 건 힘든 거니까 네. 어려운 자리긴 하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경기 노팅엄 대 아스날. 노팅엄은 그래도 웨스트햄이란 경기에서 승점을 챙긴 게 굉장히 주요했고요. 아스날은 한 2개 라운드에서 계속 빅6들이 미끄러지면서 본인 혼자 3점을 잘 땄는데 마지막에 리버풀전에서 무승부를 하면서 더 차이를 벌리는 데는 실패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노팅엄은 최근 경기에서 웨스트햄 잡으면서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봐야 되겠죠. 진짜 중요했어요. 네, 17, 18이 게임이었으니까 그래서 강등권 차이가 벌어졌고 뭐 FA컵에서는 렉섬한테 승부차기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노팅엄은 지금 뭐 FA컵이 중요하다기보다 그죠? 리그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르티넬리 해트트릭. 거기서 느꼈던 건 준비가 안 돼 있는 팀 하브리그 내지 타리그 아스날 세피스가 굉장히 골 때리는구나 네. 느꼈습니다. 그 방어가 안 돼요. 일부도 못 막는데. 예. 일부도 어려워하는데 이게 하브리그로 가니까 좀 마르티넬리 헤트트릭 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스날 세트피스 다 좋은데 다른 팀이 아스날 세트피스 보고 전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건 뭐냐면 킥 퀄리티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사카라이스가 인스윙으로 때리는 거 그 중에서도 라이스의 네. 킥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세트피스 연습 마무리 백날 네. 해봤자 거기다 공 안 오면 끝이잖아요. 의미 없죠. 거기다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저는 아스날 따라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거기 선수들 가 있는 거, 그 니어포스트 쪽에 골키퍼 막 가리고 가 있는 건 된다. 근데 그 정도 킥을 넣어줄 선수가 다른 팀에도 있느냐. 그러니까 요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하브리그 팀한테는 상당히 고통스럽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느껴졌습니다. 자, 이 경기에 뭐 아스날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점 3점을 따야 되는 상황인데 여전히 돌아온 선수가 있는 반면에 부상 이슈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지금 뭐 컨퍼런스 보면 칼라피오리는 계속해서 못 나온다고 하고 살리바도 뭐 당장 못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트로사르도 조금 이슈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네. 부상 너무 많다. 씨. 그러니까 예. 일단 저희가 촬영 일정이 첼시 아스날 전이에요 지금. 전이라서 거기서 또 깜짝 뭐 살리바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세모라고 봐야 돼서 저는 여기서 이제 이고르 제주스와의 싸움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고르 제주스 시티랑 할 때도 보면은 싸움 되거든요. 네, 돼요. 얘도 부담돼요. 공중볼 되게 잘 버티더라고요. 엄청 잘 따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또 아스날한테는 되게 신경 쓰이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도 아스날이 빌드업으로 좀 많이 누를 것 같다. 그런데 노팅엄이 뭐 아스날이 압박을 당하거나 공 뺏고 나서 앞쪽에 센터포워드한테 그 때려줄 때 제주스가 어느 정도 버텨주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버티고 돌아서면 아스날도 큰 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백들이 버텨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노팅엄이 저는 뭐 15위 아래 팀? 뭐 토트넘이 지금 14위니까 한 14위 아래 팀까지 봤을 때는 저는 경기력적으로는 거의 제일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수단의 퀄리티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노팅엄이 지금 순위에 있는 이유는 그 초반에 갖다 날린 박은 게 거 커서 그렇지. 예. 사실 선수 구성 말씀해 맞아요. 주신 거랑 플레이하는 그런 것들도 괜찮고 션다이치가 생각보다 잘 조직해서 네.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동기부여 되게 잘 시키고 그치.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좀 끈적하게 뛰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스날의 주도권 축구, 노팅엄의 카운터, 저는 여기서 이제 경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나가 부상 복귀했어요. 저는 아이나가 노팅엄에서 되게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전에 사보나라는 네. 센터백 자원이 약간 땜빵식으로 했었거든요. 사보나도 뭐 빈자리를 잘 채워주긴 했습니다만 전문 라이트백에 비해서는 뭐 민첩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아쉽다고 봤어서 아이나 왔을 때 또 기대볼만 하고 아이나 롱스로인 됩니다. 돼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이 아스날한테는 위협적일 것 같고 공격진 구성 어떻게 할지도 저는 또 궁금해질 것 같아요. 이제 돌아온 카이 하베르츠를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 그다음에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저는 뭐 사카가 그렇게 이번 시즌 나쁜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조금 이제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와중에 마두에케는 좋거든요. 네. 뭐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서 쓸지가 좀 봐야죠. 네. 일단은 트로사르도 지금 세모라고 맞아요. 아르테타가 얘기를 했으니까 트로사르 빠진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해보면 마르티넬리 혹은 마두에케가 왼쪽 윙어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마두에케가 저는 순수 1대1 드리블 상당히 괜찮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마르티넬리는 사실 1대1 돌파에서는 상당히 안 좋죠. 약간 코너킥은 잘 만든다. 어차피 아스날이 코너킥이 주목이라면 그거 만드는 건 잘해요. 네, 코너킥은 아스날 윙어 중에 거의 예. 원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직격적인 타격을 하려면 마두에케 괜찮아 보여서 저는 마두에케 왼쪽 윙어 또 한번 기대가 좀 되긴 하고요. 그 다음에 하베르츠, 요케레스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팬 입장에서 보시면 누가 그래도 선발로 출전하는 게 더 기다려지세요? 저는 카이 하베르츠를 선발로 쓰고 그다음에 요케레스를 조금 지쳐있는 상황에서 써봐서 저는 어쨌든 데려온 선수랑 이 선수가 골맛을 보게 해서 시즌 마지막까지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근데 아마 저는 카이 하베르츠를 당장 선발로 쓰는 거를 조금 머뭇거리지 않을까? 뭐 핏을 100%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첼시 아스날 경기 때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 그거에 따라서 아마 체력적인 이슈나 이런 거 몸 상태를 체크해야 될 테니까 저는 제주스는 선발 자원은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요케레스 오늘 경기 선발 근데 리그에서는 이제 카이 선발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첼스날에서 그 선발 나오는 선수가 또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뭐
그러다가 트로사르가 리그 경기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부분들 있어서 공격진 조합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 노팅엄이 저는 원정과 홈 경기력 차이가 좀 큰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승점을 제가 따져보면 그렇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근데 경기력에서는 그 홈에서 되게 무서운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아스날이 꽤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깁스 화이트가 약간 저는 그 전쟁에서 깃발 딱 꽂고 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느낌 들어요. 야 가자. 이러면. 깃발 부대다. 이제 태극기 날리며. 예. 깁스 화이트 그러면 옆에 이제 뭐 허친슨, 그치. 그 다음에 오도이. 오도이 이런 애들이 쫙 달려가고 네. 그런 느낌이 있고 뒤에서 엘리엇 앤더슨이 막 방패 들고 맞아요. 가고 뭐. 그러니까 여기가 코어가 되게 좋아요. 네. 골키퍼, 센터백, 미드필더. 당장 엘리엇 앤더슨은 지금 당장 가장 핫한 미드필더 중에 하나고 모기파 너무 좋고 이구르 제줄 수 있고 그다음에 후방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우리가 또 동어 반복인데 자원이 되게 좋아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노팅엄이 뭐 지금보다 순위 상승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팀이라고 네. 생각해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주목할 선수. 네. 노팅엄에서는 허드슨 오도이 뽑았습니다. 네. 오도이가 바로 직전 그 렉섬과의 FA컵에서 2득점 했고요. 스피드 여전히 살아있다. 깁스 화이트에 지원받으면 저는 오도이가 그래도 가마차기 이런 거는 되게 잘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라이스. 저는 라이스 항상 아사남이라고 불러요. 아사남. 아스날을 사랑하는 아, 남자. 그래서 썸네일 봤어요. 네. 맞아. 아사남. 네. 그래서 라이스가 그 리버풀전도 보면은 그러니까 전반전에 아스날이 압도했잖아요. 네. 그게 리버풀이 역습 나오려고 하면 아사남이랑 네. 수비맨디가 바로바로 끊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노팅엄도 마찬가지죠. 역습 나가려고 할 때 아사남이 얼마나 끊어주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죠. 먼저 맨더비입니다. 네. 저는 맨시티 3대0 승. 아, 네. 기적은 없을 것이다. 네, 맨유에게는 죄송스럽지만 맨시티의 압도적인 승리가 저는 예상이 돼요. 네. 맨유는 임시 감독 첫 경기고 시티는 또 세메뇨가 저는 그 리그컵에서 막 돌파나 이런 걸 엄청 잘한다라고 느끼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골 골이 감각이 들어갔잖아.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취소된 것도 무릎을 이렇게 딱 해놓는 거 보면 이게 감이 좋은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득점 감각이 이 본머스에서부터 계속 네. 올라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을 해서 저는 시티가 크게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캐릭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로열티를 살려서 기적을 만들어낸다. 바라는 거 아니신가? 그것도 맞아요. 1대1 무승부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1대1 무승부. 저는 맨시티 첼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근데 이것도 근데 1대1 예상이 아예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저는 왜 그러냐면 컵 대회 두 경기에서 분위기를 올린 건 맞아요. 저는 이번 경기에 맨시티의 선수들은 지난번 조금은 불미스러웠던 판정과 함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2대1로 졌던 거 그거에 대한 우리가 무조건 복수를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리그로 돌아왔을 때 그럼 그게 이어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라기보다 저는 이 올드 트래포드에서 펼쳐지는 맨더비에 캐릭과 맨유 선수들이 모든 걸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믿어보면 1대1 무승부를 바랍니다. 네. 예측이라기보다 바란다. 네. 첼시 브렌트포드. 저는 2대2 무승부. 2대2 무승부. 네. 감독 바뀌고 그래도 첼시가 좀 어수선한데 저는 맥플러리가 아니라 맥팔레인. 네, 맥팔레인. 예. 맥팔레인, 로세니어 고 몇 경기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도 첼시가 저점은 그래도 단단하다. 확실히 코어가 좋기 때문에 뭐 크게 무너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브렌트포드가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첼시가 무실점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뭐 그런 거 반영해서 저는 2대2. 저는 로세니어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나사에 있는 약간 천문학자 느낌인데 2대1 첼시 승. 브렌트포드 상승세 이제 그만할 때 됐다. 로세니어 안경 벗은 거 보셨나요? 봤어요. 훨씬 이미지가 달라지죠. 나 완전 달라요. 네, 더 멋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딱 그
머플러 하고 네. 보이는 그게 있더라고. 저는 안경 벗고 나오는 게 그 음. 선수들 사기나 이제 상대 팀의 그런 거에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2대0. 그리고 리버풀 대 버니. 리버풀 벌리는 리버풀 2대0 승. 2대0 승. 리버풀 어떻게든 한 골 넣고 거기서 벌리가 좀 올라오다가 음. 한 골 더 먹혀서 리버풀이 무난한 승리 예상해 봅니다. 저 이거 2대1 승. 어. 네. 그럼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맨더비랑 첼시 브랜트포드는 갈렸습니다. 네. 리버풀 버니 갔고. 토트넘 웨스트햄 토트넘 2대1 승. 2대1 승. 네. 토트넘이 좀 어렵게 승리하지 않을까. 근데 웨스트햄이 실점을 너무 쉽게 해가지고 실수도 많고 그래서 웨스트햄이 질 것 같아요. 저 이거 1대1 무승부 지리멸렬한 경기. 저 그리고 이거 끝나고 프랭크 경질될 것 같아요. 무승부에서 승점 못 딴 다음에 저는 지금 그냥 약간 사인하기 직전까지 간 것 같거든요. 예. 너 해고. 그래서 그 경기가 이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토트넘 팬분들이 바라실 수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만큼 민심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예. 현지에선 더 나락이고. 노팅엄 아스날. 노팅엄 아스날 3대1 승. 아스날 승. 저는 스코어는 2점 차이긴 한데 되게 고전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거 어려워요. 약간 노팅엄. 뭐 노팅엄의 네. 슈팅에 골대 맞고 음. 뭐 라야의 슈퍼 세이브 있고 이러다가 버텨서 골 넣고 해서 아스날이 이길 것 같지 절대 쉽게 못 가져갈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그래서 스코어는 그렇게 되지만 경기는 좀 많이 빡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약간 브라이튼전 느낌? 민택 거 막지 않았으면 네. 문제 있었던 그런 느낌으로 되게 노팅엄이 저는 되게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기는데 어려울 것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1대2 아스날 승. 자, 그러면 우리 3개가 갈렸어요. 네. 맨더비, 첼시 브랜트포드, 토트넘 웨스트햄. 네. 요걸로 한번. 네. 지난번 거 우리 이거 역시 업어갑니다. 늦어가지고. 네. 2대. 네, 2대. 2대에 2대예요. 4대예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이번에 2대입니다. 네. 과연 결과 어떻게 나올지 또 축진목과 다음 주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